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근육 단기술을 권하는 것도 있던데 네. 근육 단기술을 무슨 수술이고 꼭 같이 해야만 할까요? 이 근육 당김술, 네, 이거 조금 생소하시죠, 여러분? 이게 근육 당김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꼭 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밑에 이제 지방을 수술을 하잖아요. 오늘 만약에 수술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네. 이 수술은 필요가 없으세요. 이 수술은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눈밑 지방을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제 눈을 이제 코가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쪽 눈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지방이 이렇게 볼록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눈을 이렇게 보면은 눈 자체는요 피부 바로 밑에 여기 볼게요. 옆에서 본다고 치면은 우리가 안구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옆에서 보면은. 네. 그리고 이런 형태도 있고 여기 이제 속눈썹이 이렇게 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이렇게 돌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피부층 바로 밑에는 이 애교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을 감싸는 근육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 지방은 여기 있습니다. 지방은 이 옆에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눈밑 지방이라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눈 둘레근은 정면에서 한꺼풀 피부를 벗기고 나면은 눈 둘레근이라는 이제 근육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피부가 1층, 이게 1층, 그리고 근육이 2층, 그리고 지방이 뭐 한 3층 정도로 되게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는 거는 눈밑에 있는 지방을 조작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불룩 튀어나오는 지방 자체가 여기서 수술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뭐 어쨌든 없어지거나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마르르 당기거나 하면서 이 불룩 튀어나왔던 게 뒤로 이렇게 밀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피부하고 근육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피부라든지 근육 자체는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눈밑 지방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안구에서는 중요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그래도 너무 많고 과하게 되면은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서 외관적으로 이제 막 불룩해 보이는 거나 다크서클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 이제 이 지방을 이제 수술을 해주는 거죠. 3층에서 수술을 해주는 거죠. 1, 2층은 보존을 해주고요. 근데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은 이제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피부라든지 근육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노화가 진행되면 이제 뭐 주름살도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눈가 이렇게 가로주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주름이 생긴 이유가 이 눈둘레근이 수축을 하는데 수축되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주름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마도 가로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세로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축이 되면은 당연히 피부에서 보이는 건 가로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눈둘레근, 그러니까 눈가 주름이 이렇게 막 있으면은 가로로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주름 자체가.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서 돌아가는 근육이 이렇게 카메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육이 동그랗게. 그러면 수축을 하니까 이쪽 방향에서는 근육의 그 결 방향이 세로 방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육의 세로 방향이니까 주름은 가로 방향으로 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근데 이 근육이 나이를 먹거나 하게 되면 이제 피부도 물론 이렇게 늘어지지만은 근육 자체도 뒤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많이 무너지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교살도 눈둘레근의 일부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애교살도 이제 이렇게 아치 형태로 지금 이제 카메라를 보시면 이제 젊은 연령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가지만은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뒤쪽부터가 약간 애교살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근육 당김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근육 당김술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정확한 조금 더 의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외안각, 그러니까 바깥쪽 눈의 각, 그러니까 뒷꼬리를 말하는 거죠. 뒤트임할 때, 뒤트임한다 할 때 외안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뒤쪽의 각 쪽에 있는 근육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많이 처져서 이렇게 이쪽이 이제 두툼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보통은 하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완전 절개라고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때 그 눈둘레근의 일부를 갖다가 원래 내려갔으니까 위치를 살짝 외상방 쪽으로 고정을 해주는 거를 하는데, 그걸 아까 근육 당김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보통은 이거 말할 때는 외안각 고정술, 그러니까 외안각 고정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너무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근육 당김술 이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현수막 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길 가다 보면 현수막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좀 더 이해를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수 고정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수 고정.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완전히 이제 피부 자체가 복원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하안검 수술할 때는 외안각 고정 수술을 거의 100% 해야 돼요. 이건 거의 안 하면은 그 수술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안각 고정 수술을 잘 해줘야지만이 또 하안검 수술할 때 눈이 이렇게 외반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외안각 고정술 파트는 맡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 임원장님께서 이 외안각 고정술하고 현수 고정 파트를 담당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절개를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간 또 임원장님이 한번 이 파트에 대해서 외안각 고정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외안각 고정술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비교적 이제 젊은 연령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나이 또래는 아니시고 한 70년대 뭐 초중반 수술하기 하안검 하기도 너무 좀 피부 상태도 나쁘진 않으신데 이제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제 근육 처짐이 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안검을 전체로 다 피부를 절개를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흉터도 오래가고 회복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눈밑지방대 배치하고 지방 이식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술을 하고, 그 뒤쪽에 약간 처진 부분을 한 3mm에서 5mm 정도 안 보여요. 거의 흉터는 안 나거든요. 이제 고기 작은 절개를 내서 그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던 근육을 다시 위쪽 외상방 쪽으로 끌어서 고정시켜주는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외안각 고정술 또는 현수 고정이라고 저희 병원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재배치할 때 근육 당김술을 권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무슨 수술이라는 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해볼까요? 요것도 이제 요거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한번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 이게 조금 이렇게 쳐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룩하니까 요거 재배치하는데 뒤쪽이 무너져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은 절개를 내서 요거를 이렇게 근육 안쪽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살짝 당겨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는데 무슨 질문을 좀 많이 하시냐면은, 그럼 그렇게 하면은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끝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외안각이라는 거는 그대로 이제 붙어있는 외안각 위치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뭐 꼬리가 이렇게 휙 올라간다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이 부분, 그러니까 눈 아래에서 한 1cm 되는 부분에 이제 처져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근육을 살짝 잡아서 언니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안 하고 여부는 이제 저희가 보통 병원에 상담하시면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했을 때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은 이제 뭐 아무래도 한 3에서 5mm 정도의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밥을 빼야 되고 뭐 내원을 다시 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그 하안검이라는 큰 수술을 애매한 경우에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큰 수술로 가지 않아도 그 선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애매하다, 하안검하고 재배치만 할까, 이 되게 애매한 중간 선상에 걸쳐 있는 분들한테 그게 좀 더 좋은 솔루션이 되기는 해요. 수술 자체 결과를 보더라도 확실히 뒤쪽이 좀 더 잘 잡혀 있다. 수술했을 때 앞쪽하고 중간하고 물론 다 뒤쪽도 재배치할 때 고려해서 수술하지만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레벨의 수술이 되는데, 근데 그만큼 하안검에서 완전히 다 절개하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럽다는 거죠. 고생도 덜하고 이제 회복도 아무래도 빠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근육 당김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은 이거보다는 그 외상방으로 근육을 끌어올리는 그 외양각 고정술, 그리고 눈둘레 그냥 현수 고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는 편할 거고, 눈매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애교살이 이렇게 부드럽게 아치 형태로, 지금처럼 젊은 연령대 아치 형태로 떨어지는 그 형태로 얼굴이 좀 나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작용이 없다 보니까 이 수술도 외양각 고정술 보시면은 뭐 저희 임 원장님 하시는데 빠르면 한쪽 하시는데 5분도 안 걸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수술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따로 날 잡아서 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